스포츠 엑스파일의 최동철입니다. 파리 올림픽이 이제 내일 모레로 대단을 막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폐막식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월요일 새벽 4시가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또 태권도에서 방문 소식이 들어왔죠. 여자 그 태권도는 남녀 4체급씩이 있습니다. 8개 금메달이 걸려 있습니다만 각국에서는 남녀 2명씩밖에 출전하지 못해요. 그 지난번에 박태준 선수가 남자에서 58kg급에서 금메달 따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새벽에는 57kg급의 김유진 선수, 김유진 선수가 아주 값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신장이 1m 83이요. 그러니까 그 신장이 이 키가 크니까 굉장히 유리해요. 그 머리를 이제 맞추면은 3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준결승전에서는 세계 랭킹 1위인 중국의 리청수 선수를 갖다가 2대1로 꽂고 그 다음에 이제 결승전에서는 세계 랭킹 2위인 그 이란의 키아니 찬데 선수를 갖다가 5대1, 9대0 그러니까 3라운드 경기하게 되어 있잖아요. 2분 1라운드가 2분인데 그래도 결국은 김희진 선수가 값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김희진 선수는 세계 랭킹 24위예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은 어떻습니까? 정말 고생 끝입니다. 이 선수로도 이제 매달 국민체육진흥단으로부터 100만 원씩의 연금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이 포상금 6,300만 원이 걸려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선수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금메달 13개를 따내서 지금 이번 대회 출전한 국가 가운데 지금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제가 지금 각 금메달 짓기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 태권도가 우리가 종주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대회에서 우리가 출전한 선수 지금 2명이 남아 있어요. 2명의 선수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도 아마 2명의 선수, 그 서건우 선수, 그다음에 이다빈, 특히 이다빈 선수에게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태권도가 역시 종주국답게 그러나 우리가 종주국이지만요. 2000년부터 정식 그 올림픽의 종목이 되어야지 지금까지 우리가 태권도에서 14개의 금메달을 따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탁구 여자 준결승 중국과의 경기가 있었죠. 단체전. 중국의 벽을 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중국은요. 탁구, 배드민턴, 다이빙은 세계 정상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그 중국을 갔을 때 그 샹하이 그 공항에는 그 이 동상이 있는데 그 탁구하고 배드민턴 동상이 서 있더라고요. 그만큼 국기라고 할 정도로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이 전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청소년 때는 대표 선수가 되는데 성인 국가대표가 안 되니까 우리나라로 귀환한 거예요. 외국의 그 탁구 선수들도 거의 중국 선수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중국에서는 대표가 안 되니까 결국은 다른 나라로 가서 코치하다가 무슨 아주 귀환해가지고 결국은 그 선수로 올림픽 출전하기도 하고 하죠. 그러니까는 남자 단체전은 8강에서 중국한테 졌고 여자는 그 준결승전에서 결국은 중국 벽을 넘지 못해서 결국은 우리가 잘했죠. 그리고 저 신유빈 선수, 임종훈 조는 혼합복식에서 동메달 따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중국의 벽이 너무 높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금메달 13개인데 앞으로 말이죠. 우리나라가 우상혁 선수가 남자 높이뛰기에서 아주 우상혁 선수가 이번에 메달 따기 위해서 지난 도쿄올림픽 대회 때는 4위에 그쳤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또 삭발을 했더라고. 왜? 조금이라도 좀 줄여야 되겠다. 가볍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드민턴에서 이제 이다빈, 서건우 선수 2명의 선수가 남아 있어. 거기서 한 명의 선수라도 그 금메달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데 중에 전웅태 선수. 이 전웅태 선수는 지난 도쿄올림픽에 동메달 따냈잖아요. 이번에 메달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에서도 동메달 따내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여자 역도의 박혜정 선수.
금메달은 어릴 거예요. 중국의 뭐 이 선수가 너무 이 기록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선수가 부상이라든가 실수를 하기 전에는 박해준 선수의 금메달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기대해도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말이죠. 앞으로도 우리가 방건 소식이 들려올 거로 생각됩니다만은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허빙자오 선수를 꺾고 28년 만에 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대회 때 방수연 선수가 금메달을 여자 단식에서 차지한 이후에 28년 만에 쾌거를 이룩했습니다만은 그때 작심 발언으로 해가지고 이번 파리 올림픽은 뭐 이 안세영 선수의 폭탄 발언 때문에 완전히 파리 올림픽의 흥분, 감동이 완전히 뭐 우리나라 언론도 또 요즘 언론이 또 뭐 올림픽에 대한 금메달 뭐 이렇게 김우준 선수가 우리나라가 지금 19번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 5개는 처음이거든요. 이걸 상관하고 이제 단체전에서 지난 도쿄올림픽, 리오올림픽 대회 때 금메달 따기 15개로 최고의 기록을 냈는데 김우진 선수에 대한 기사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임신 선수도 이번에 상관하게 됐잖아요. 양궁에서. 안세영 선수가 뒤늦게 동료 선수들에게 이번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대표 선수들에게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맞습니다. 참 이게 없었더라면 끝나고 나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었는데 왜 그거를 금메달 차지하고 나서 그 폭탄 선언해가지고 완전히 뭐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 또 배드민턴 협회가 거기에 대한 뭐 반박 자료 또 문체부는 또 조사하겠다고 나섰고요. 뭐 체육계에서도 5명으로 조사단을 구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올림픽 끝나면은 당연히 조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거를 좀 우승 금메달 땄을 때 세계 랭킹 세계 1위잖아요. 최고잖아요. 성공했잖아요. 그걸 즐겨야 되는데 왜 그걸 얘기를 해가지고 완전히 쓰나미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세영 선수가 뒤늦게 그걸 알고 그러니까는 안세영 선수 22살밖에 안 되잖아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이 선수 이전에 스타 이전에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멘토가 있어야 돼요. 멘토가 누가 그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종목에 예를 들면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의 천재잖아요. 그 배드민턴만 한 거예요. 그걸 부모님이나 또 선생님이라든가 그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 이번 파리 올림픽에는 완전히 안세영 선수 때문에 우리가 13개 금메달인데요. 지난 3년 전에 도쿄올림픽 대회 때는 우리가 6개 금메달밖에 안 됐잖아요. 205개 들어가는데 16위라고 하는 제일 성적이 나빴는데 이번에는 성적이 너무 좋잖아요. 결국은 안세영 선수의 이 작심포는 물론 안세영 선수 일리가 있어요. 고쳐야 할 건 고쳐야 됩니다. 이런 거죠. 맞아요. 근데 그걸 조금 타임을 조금 올림픽 다 끝나고 나서 충분히 그러고 그러잖아요. 교육할 때 이제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배드민턴 협회하고 싸우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배드민턴 발전을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맞는 얘기예요. 이걸 좀 한 템포 늦고 다 즐기고 하고 난 뒤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더라면은 좋았을 텐데 참 이것이 굉장히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가 없어요. 뭐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저는 그 얘기를 하죠.
선수는 그 종목의 기술보다는 코치들이 그 선수의 그 인성을 항상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선수 이전에 갖춰야 할 인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요, 제가 보기에는 이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안세영 선수 뒤늦게 자기가 잘못을 알고 동료 선수들에게 사과를 했고, 평생 두고 아마 이번 그 허빙자오 선수를 꼽고, 그때 얼마나 좋아요. 감동인데 그때 폭탄 선언에서 완전히 찬물을 끼얹고 말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미 끝난 얘기고요. 이것은 근데 요즘 이런 일이 이제 지금 축구 같은 경우에는 그 홍명보 감독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파리 올림픽 때문에 지금 그 수면 아래로 좀 내려가 있어요. 어차피 다음 달에는 좀 북중미 월드컵 축구,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북중미 월드컵 축구 2026년에 열리잖아요. 9월 5일에 우리가 팔레스타인과 아시아 3차 예선이 이제 펼쳐집니다. 다시 아마 또 감독의 선정되는 것은 불균형, 공정하지 못한 것이 또 불거져 나올 겁니다. 또 홍명보 감독은 그래도 말이죠, 저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사실은 홍명보 감독이 그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저를 도와달라, 열심히 하겠다고 정말 의지가 강한데, 그걸 좀 슬기롭게 현명하게 했더라면 그 축구 팬들에게 좋지 않은 얘기를 듣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박인비, 사실은 박인비 선수는 대단한 선수죠. LPGA 투어에서 21승을 거뒀고요. 그 다음에 지난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대회 때 116년 만에 올림픽에 정식종으로 채택이 된 여자 골프에서 금메달 따냈잖아요. 박세리 선수가 25승 거뒀고 박인비 21승 거뒀습니다만 LPGA에서 박세리 선수 금메달이 없잖아요. 금메달 따기가 굉장히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번 선수 IOC 의원 후보가 됐습니다만은 원래 32명이 그 후보가 나올 거로 생각했습니다만 3명이 기권한 것 같아요. 29명 가운데 4분이 이제 그 투표로 해서, 이 투표는 이번에 파리 올림픽 출전한 선수들이 직접 투표를 하는데 18위에 그쳤어요. 그게 선거운동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미국 육상 선수 필릭스 선수가 2,880표로 1위로 당선이 됐고요. 독일의 체조의 김부이 씨가 2위로 당선됐고, 3위가 호주의 카누 출신의 폭스, 그 다음에 4위가 뉴질랜드 테니스의 데니얼, 네 사람이 선수 IOC 위원이 됐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유승민 씨하고 김재열, 국제빙상연맹 회장 김재열 씨가 IOC 위원이었고, 대한체육회 겸 IOC는 이기흥 씨, 3분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이번 파리 올림픽 끝나면 이승민 씨는 임기 8년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IOC 의원 3명에서 2명으로 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모두 다 출전하잖아요. 선수라면은 누구나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이 자기의 마지막 꿈입니다. 타이거 우즈가 PGA 투어에서 82승 거뒀지만 자기는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게 꿈이라고 하지만 이루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세르비아의 조코비치 선수는 메이저 대회에서 24승을 거둔 선수입니다. 지금 이 테니스 사상 메이저 대회 24승은 조코비치밖에 없어요. 남자 테니스 하면 스페인의 나달, 스위스의 페드로 같은 선수들, 벌써 나이가 37, 38 다 됐잖아요. 조코비치 선수가 이번 동메달밖에 없었거든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동메달밖에 없었는데 자기가 금메달 따기 위해서 부상도 일찍
수술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결국 남자 테니스에서 금메달 따내네요. 야, 그 결승전은 스페인의 21살 알카라스 선수가 대단한 선수죠. 프랑스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윈블던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던 2시간 50분의 대접전 끝에 야, 나이 차이가 16살 차이인데 말이죠. 조코비치 선수가 감동의 우승을 차지해가지고 우승을 거두고 그 테니스 코트에서 라켓을 내놓고 그냥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간절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세르비아 국기를 들고 코트를 돌고요. 그리고 이제 관중석 현장에 부인이 있었어요. 부인하고 이제 감기에 눈물 내고. 그리고 이제 시상식 때는 세르비아 국가를 힘차게 부르는 장면.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꿈을 이뤘다. 이게 올림픽이거든. 그 유명 테니스 선수로서 올림픽 금메달 따는 선수가 이분이 5번째예요. 조코비치 선수가. 미국의 에거시 선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세레나 윌리엄스 선수, 세레나 윌리엄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그라프 선수, 스페인의 나달 선수. 이게 5번째. 그러니까 올림픽에서의 금메달이요. 프로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그랬대요. 타이거 우즈가 82승 거두고 골프 천재지만은 황제라고 그러지만은 올림픽에서의 메달 못 가는 것이 자기 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참 이런 점에서 자 이거 재미있는 얘기 외실은 한 가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라고 그러면은 육상 100m에서 금메달 따낸 선수로 갖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사인 볼트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사인 볼트 선수 자마이카에 100m 9초 8 깨지 못하죠. 200m 19초 19 깨지 못합니다. 이번에 남자 100m는 미국의 라일스라는 선수가 그러니까는 라일스 선수가 9초 784로 이제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20년 만에 우승을 거뒀다고 해요. 은메달은 자마이카. 자마이카 톰푸스는 선수 0.05초 차로 결국은 미국의 라일스 선수가 금메달 따내는데요. 자마이카는 액테니안이라는 유전인자가 있어가지고요. 중장거리는 못하지만 단거리는 잘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는 지난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인트루이스 카리브해의 인구는 18만 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인구 18만 이 면적도 서울만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알프레드 선수 10초 7위 이렇게 알프레드 선수는 운동화가 없어서 좀 맨발로 뛰고 말이죠. 운동복도 없어도 교복을 입고 했다고 그래요. 그럼 올림픽에는 정말 여러 가지 재미있는 화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현재 이제 올림픽이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32개 종목에 329개 금메달이 걸리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월요일 새벽 4시에 폐막식을 갖게 되고요. 다음 올림픽은 2028년 로스앤젤레스에 열리고요. 그 다음에는 호주 브리즈번, 그 다음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게 돼 있죠. 우리나라가 6위죠.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 13개 금메달은 지난 2008년 베이징하고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13개 금메달 따냈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성적은 88년 서울 올림픽 때였죠. 우리가 금메달 12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1개로 4위 차지합니다. 160개국 가운데 우리가 4위를 차지했고요. 지금 미국이 1위입니다. 금메달 30개, 은메달 38개, 동메달 35개. 지난 도쿄올림픽 때도 39개로 1위를 했죠. 중국이 38개였는데 지금 중국이 금메달 28개, 2개 차이로 2위고요. 3위가 호주, 금메달 18개, 차이가 많이 나네요. 4위가 이제 개척인 프랑스, 금메달 14개. 영국, 우리나라, 일본이 금메달이 똑같아요. 13개씩 땄습니다만 영국이 우리보다는
은메달이 17개, 우리 8개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은메달이 하나가 적어요. 그래서 7위가 됐고 이탈리아가 그 금메달 10개, 네덜란드가 11개, 9위입니다. 독일이 금 9, 은 8, 동 5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내일 모레로 끝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금메달 2개 정도만 따내더라도 얼마나 좋을까 생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태극전석에 힘과 기를 팍팍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건강하셔야 됩니다.